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실시됩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낼 인물이 누군지 판단하는 게 바로 유권자들의 몫이자 의무인데요. 헬로 이슈토크가 구청장 후보들과 대담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기재입니다. 네. 최근에 정말 전직 국회의원 등 여러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공천을 받으셨고 경선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약 6년 만에 양천구청장에 도전하시는 건데 이번에 구청장 선거 도전하시게 된 계기와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양천구가 인근 강서구나 구로구나 영등포구의 변화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매우 정체되어 있습니다. 네.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양천구가 50만 인구가 넘었었는데 지금 44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인구가 준다는 것은 도시가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쇠락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천구의 제대로 된 발전, 큰 변화를 만들어보자 이런 각오에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양천구가 정체돼 있고 변화를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민선 7기를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우선 김수영 구청장께서 7기를 시작할 때 남편인 이재학 전 구청장의 이제 당선 축하금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직사회가 청렴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데 구청장이 그런 구설에 휘말리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그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7기 김수영 구청장이 어떤 소소한 변화나 여러 가지 일은 하셨지만 양천구의 수건 과제들 아주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변화 발전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파리공원 같은 경우 지금 저렇게 건드렸어야 하는 것이냐 또 건드렸다면 무엇을 바꿔놓은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냉정한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선 7기에 대한 평가해 주셨는데 지금 여당 구청장론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양천구 유권자들이 사실 이번 대선에서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는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상대 후보가 지금 현재 3선 도전에다가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요새 선거운동 하시면서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양천구는 어느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지역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저는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역 프리미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선거운동을 통해서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들이 결국 이제 이재학 구청장하고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부부가 이제 구청장을 3번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3번을 했고 10년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보여줄 건 다 보여주지 않았겠느냐. 이제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천 구민들께서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신다면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가장 큰 양천구 지역 현안으로 목동 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신정 신월동 재개발을 꼽으셨는데 지지부진한 재건축 재개발을 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묘책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가장 크지만 또 신월동 같은 경우도 신월 시형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결국 이제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들에 대한 이제 안전진단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구조적 안전성 점수를 높여놓으면서 사실 재건축 자체가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면은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가지 않으면 더 사르라는 즉 주택과 도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차원에서 저는 나온 정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안전진단 기준이 바뀔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저는 재건축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더불어서 재개발 문제도 있는데 결국 이제 속도의 문제는
이게 절대적인 이제 그 시간과 상대적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적 시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규를 지켜야 되고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절차들은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허가 기간까지 한 5년 정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법적 기준도 좀 단축을 하고 또 크게는 재건축 재개발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실 상대적 시간을 단축하는 건데 그거는 주민 간의 갈등의 문제 이런 것을 관에서 개입을 해서 좀 가능한 좀 갈등을 봉합하고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인허가 과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원활하게 사업자의 사업성들도 높이고 주민의 편익도 높이는 방향에서 그 행정을 잘 이끌어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양천구청 내에 도시 발전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보충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도시발전 추진단을 비롯해서 다양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신정동 주민들의 수건 중 하나가 이 서부트럭 터미널 개발과 이 신정 차량기지 이전입니다. 그런데 신정 차량기지 이전의 경우에는 강서구와 부천시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무산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지금 준비돼 있을까요? 그렇죠. 서부트럭 터미널은 지금 본 궤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사업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건 행정적으로나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속도감 있게만 하면 진행될 거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정 촬영 기지가 사실 문제인데 이 신정 촬영 기지 관련해서는 제가 2008년도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의 보좌관을 할 때 처음으로 2008년도에 공약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정 차량 기지를 복개하고 그 위에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과정이 신정 차량기 이전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 차량 기지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근데 타 지역에서 과연 차량 기지를 이전할 땅을 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그 타 지역과 협의를 함과 동시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제2의 제3의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보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거의 뭐 몇 분에 한 대씩 항공기가 다니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선 신월동의 그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항공소음 피해입니다. 그래서 항공소음 피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신월동의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결국 가장 크게는 장기적으로는 김포공항을 저는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구청장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언젠가는 김포공항을 반드시 인천공항으로 이전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때까지 주민들의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김포공항이 유지됨으로써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편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에 우리 양천 구민들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현행되고 있는 피해 범위를 훨씬 더 확대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피해 내용도 피해의 내용에 대한 보상도 훨씬 더 증액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도 저는 감면을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 피해, 그다음에 그 청력에 대한 정밀 안전 검사 이런 부분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액수도 너무 터무니없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항공사에 문제 제기를 하고 국토부에 이의 제기를 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아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상을 좀 더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김포공항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신월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 문제를 또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구민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월 사거리역 조성 그리고 목동선, 강북 횡단선 조기 착공 이런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신월동의 이제 교통 문제 해결은 결국 그러니까 지하에 이제 안전하게 이제 시간대 안전하게
정해진 시간대에 운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결국은 지하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경전철이 굉장히 장기간 이제 진행됐고, 네. 근데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지역 내에 반대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협소한 협량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두 개의 소량만 이동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지하철이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는 있고요. 다만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월동을 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본 결과 결국은 신월동의 중심 지역 1355동의 중심 지역인 신월 사거리의 교통난을 해결할 때 가장 신월동 주민이 혜택을 보겠다. 그것은 현재 까치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2호선 지선을 한 정류장을 더 연장해서 신월 사거리역을 만든다면 많은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고 경전철까지 이어진다면 그 신월 사거리역이 환승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목동과 비목동 간의 격차가 좀 크다는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 양천구가 목동과 신월동 지역에 여러 가지 격차가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부자 동네에서 뭘 뺏어서 가난한 동네에 준다는 저는 그런 발상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자 동네는 부자 동네대로 또 어려운 동네는 어려운 동네대로 잘 살게끔 만드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양천구청장을 맡아서 임무를 다할 때 신월동 지역에 훨씬 더 집중을 해서 그쪽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소음 피해 그리고 교통 문제 해결 그에 따라서 동반되어지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어려운 생활하시는 도시 서민들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정책적으로 하면 자연히 그 수준을 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금씩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구상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양천구는 기업 도시는 아니고요. 또 상업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도 아닙니다. 주거 중심의 도시고 교육을 주로 이제 하기 위한 이제 교육 도시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의 도시가 어떤 완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와 또 상업 시설에 대한 활성화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동 지역에 항상 논란이 되어 왔던 홈플러스 자리 거기에 IT 관련 기업 유치는 우리의 수건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신월동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신월 3동 지역에 소음 피해가 심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그쪽에 첨단 도시산업단지를 육성을 해서 일부 주거 기능을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거기에 기업을 오히려 소음 피해와 상관없는 기업들을 유치시켜서 인근 지역을 더 활성화시킬 나름대로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약을 살펴보니까요. 이 목동운동장 일대를 복합 스포츠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스포츠 공원이 필요한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첫 번째는 목동운동장과 유수지 부지에 항상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 뭐 행복주택을 짓겠다 혹은 뭐 혁신밸리로 뭐 기업을 유치했다 그래서 뭐 컨테이너 박스를 올리겠다 이래서 사실 주민들의 반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국회의원이든 어떤 구청장이든 거기에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무엇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잘 발전시켜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거기에 목동운동장 그 축구장과 야구장 그다음에 아이스링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스포츠 메카로 스포츠 공원화 한다면 훨씬 현재의 시설을 개선하면서도
많은 인구들이 유입돼서 거기서 휴식과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이렇게 발전시켜 가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도시의 발전 모델은 결국 깨끗한 도시 환경과 그리고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건강한 도시의 핵심은 결국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체육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외에도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들을 대폭 강화하고 보강할 계획인데 이참에 목동운동장과 연계된 유수지 부지를 개발할 때 스포츠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거기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재개발을 비롯해서 지하철, 항공수음 여러 가지 의제들을 다뤘는데요. 이외에도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양천구의 중요 의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양천구는 그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중심적인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지원, 그리고 예를 들면은 학습 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자가 진단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입 설명회 이런 것도 또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인데 이런 건 다시 이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아이돌봄이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도시여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일제 보육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그다음에 아이들의 안전을 돌보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다음에 뭐 키즈 카페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적 지원 등 다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재난이나 사고, 범죄, 가난으로부터 또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이 또 구청장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린이 안전을 비롯해서 여러 중요한 의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유권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동안 그 변화에 목마르셨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변화 속도에 비해 양천구가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하려면 바꾸어야 합니다. 그동안 부가 삼선을 했습니다.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인물은 썩습니다. 변화를 필요로 한다면 저 이기재로 바꾸어 주십시오. 저 이기재 도시공학 전문가입니다. 기술사라는 자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와대와 산업부 그리고 지방정부인 제주도청 서울본부장을 경험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와 행정의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기재한테 맡겨주시면 반드시 양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를 신뢰해 주시고 저는 양천 구민을 믿고 이렇게 소통과 신뢰를 통해서 양천구를 제대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유권자들의 앞으로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거 레이더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